안녕하세요. 혹시 최근에 그 쿨제가제크 영상 보셨어요? South Korea is over 이거요. 조회수가 뭐 1,000만이 넘었다고 하던데. 네네, 봤습니다. 상당히 파장이 큰 영상이었죠. 네, 그쵸. 바로 그 영상에서 다룬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율 2023년 기준으로 0.72명. 이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들의 핵심 주제입니다. 0.72명이라 정말 들을 때마다 좀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숫자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 자체에만 머물기보다는 저희에게 제공된 이 자료들이 있잖아요. 이게 이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선 크루스카사크 영상,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시작부터 숫자들이 엄청나요. 2023년 출산율 0.7이면 근데 서울은 더 심각해서 0.55명. 와, 0.55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요. 그렇죠. 이게 계속되면요. 한 세대 지나면 인구가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. 34%로 줄어서. 그 100명이던 동네가 4세대, 한 100년 정도 지나면 5명 남는다는 계산이죠. 정말 극단적인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추세가 그렇다는 거니까요. 이미 지금도 50세 성인 4명당 10살 아이가 1명뿐이라는 불균형이 현실이고요. 2060년이면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거라고. 노동인구 감소는 더 심각하고요. 3,700만에서 1,700만으로 거의 반토막. 네,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. 그리고 영상은 여기서 안 멈추죠.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는데요. 당연히 노동력 부족해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또 2050년 되면 연금 고갈될 수 있다. 연금 문제. 네, 세금은 줄어드는데 노인 의료비는 늘어나고 재정 압박이 엄청나다는 거죠. 다른 저출산 국가들, 뭐 일본 1.30, 이탈리아 1.24, 여기랑 비교해도 한국의 0.72는 정말 압도적으로 낮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. 확실히 심각성을 숫자로 보여주네요. 근데 이 지점에서 천공 스승님의 진단은 좀 결이 다르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스승님은 이걸 그냥 인구나 경제 문제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. 이게 한국 사회가 어떤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십니다. 전환이요? 네, 어떤 전환이죠? 그러니까 양적 팽창에 집중했던 성장기, 대략 1945년부터 97년 외환위기 전까지겠죠. 그 시기를 지나서 질적 성숙을 이뤄야 하는 활동기, 98년 이후 현재까지요. 이 전환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. 성장기에서 활동기로의 전환 실패. 네, 리더들은 좀 비전 없이 개인 논리로만 움직였고 국민들은 그냥 방관자가 되었다는 지적인 거죠. 특히 재밌는 게 지식사회의 역설을 지적하세요. 지식사회의 역설이요? 네, 대학 진학률은 70%로 엄청 높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고학력층일수록 오히려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. 성공하려고 교육 수준 높였는데 그게 오히려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다? 이런 성공에 낳은 실패 같은 건가요? 그렇죠. 그런 맥락입니다. 하긴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 엄청난 경쟁 사회잖아요.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도 많고 사교육비 부담도 엄청나죠. 초등학생 70%가 사교육 받고 연 800만 원 쓴다 그러고. 네, 거기다 집값임 또 어떻고요? 맞아요.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, 연봉 30배를 모아야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출산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. 내가 완벽하게 못 키울 바에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낫겠다.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정말 구조적인 문제네요. 네. 거기에 더해서 그 결혼이랑 출산을 너무 동일시하는 문화. 이것도 한몫하고요. 비혼 출산율이 그래서 낮군요. 한국 4.7%인데 프랑스는 60%라고 하던데. 맞아요. 또 남성들 가사 참여율은 OECD 꼴찌 수준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고요. 스승님은 심지어 낙태 문제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아이 키울 환경을 못 만든 책임 회피의 결과다. 이렇게까지 보십니다. 와, 굉장히 근본적인 진단인데요. 그래서 해법도 좀 근본적인 데서 찾으세요. 바로 홍익인간 철학입니다. 홍익인간이요.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. 네. 그 철학에 기반한 인성교육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체의 전환을 제안하십니다. 개인이 성공하고 지식을 쌓는 게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.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. 그렇죠.
공동체에 기여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삶의 의미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시나요? 예를 들면 출산을 이제 개인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확실히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. 지역별로 육아 협동조합 같은 걸 활성화하고 비혼 출산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지원하고요. 현실적인 대안들이네요. 그리고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획기적으로 한 50%까지 목표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있고요. 남성 육아휴직 중요하죠. 네. 근데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 생각 자체를 바꾸는 맞춤형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세요. 뭐 지식인이든 복지수급자든 주부든 청년이든 각자 역할에 맞는 책임감, 공동체의식을 좀 키워야 한다? 각계각층에 맞는 교육이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강점들 있잖아요. K-팝 같은 문화, IT 기술력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. 경쟁 말고 협력을 가르치는 쪽으로요. 결국은 GDP 같은 숫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노동시간 줄이고 집 걱정 좀 덜하고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스승님은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인류 전체에 새로운 사회 모델을 보여주는 실험소가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하세요.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런 메시지네요. 네, 오늘 컬스카작트 영상이 보여준 좀 냉정한 현실 지표들하고 또 이걸 문명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적 대안까지 제시한 천공 스승님의 통찰을 살펴봤습니다. 이게 단순히 출산율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. 네, 분명 어려운 과제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스승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다워지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.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남겼을까요?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홍익인간의 가치를 만약 당신의 삶과 주변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가장 먼저 뭘 해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